부산 남항시장. 30년째 이곳에서 목공소를 운영해온 장인화는 이제 60대 중반이다. 손에 쥔 대패질만큼이나 그의 인생도 깎이고 또 깎였다. 특히 10년 전 25살 아들을 잃은 그날 이후로. 오늘도 똑같은 하루로군. 인화는 작업대 위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본다. 어린 아들이 나무 피리를 든 채 웃고 있다. 준호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맘때쯤 손자 하나 안겨줬을 텐데. 인화는 가게 문을 닫고 시장 골목을 걷는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얼굴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다. 멀리서 맑고 순수한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인화의 발걸음이 멈춘다. 10년 전 아들에게 만들어준 피리 소리와 똑같다. 이게 무슨... 인화는 피리 소리를 따라 걷는다. 시장 한 구석. 낡은 돗자리 위에 10살쯤 된 소년이 앉아 작은 피리들을 늘어놓고 있다. 그 옆엔 손글씨로 쓴 팻말. 한 개 5,000원. 어서 오세요. 나무 피리 사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인화는 소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딘가 낯익은 눈매. 이거 내가 만든 거니? 아니요, 이건 아빠가 만든 거예요. 제가 색칠만 했어요. 인화가 피리를 집어든다. 손이 떨린다. 피리 끝에 새겨진 작은 기호. J, H. 자신이 아들 준호에게만 새겨주던 표식. 이걸. 내 아빠가? 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옛날에 이 시장에서 나무 일하셨대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인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10년 전 그날 공사장 사고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장례식 이후 행방불명된 아들의 연인. 네. 내 아빠 이름이 뭐니? 장준호요. 할아버지 혹시 우리 아빠 아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아빠가 몇 살 때 돌아가셨니? 25살이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래요.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멀리서 트럭 경적이 울린다. 위험해. 비켜. 인화가 반사적으로 소년을 끌어안는다. 트럭이 좁은 골목을 빠르게 지나간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인화는 품 안의 소년을 바라본다. 10년 만에 안아본 가족의 온기.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네. 할아버지가 왜요? 피리 소리가 다시 바람에 실려온다. 인화는 소년의 손에 쥐어진 피리를 본다. 그 순간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집에 계세요. 근데 왜요?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단다.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이제야 찾은 손자. 하지만 인화는 아직 모른다. 이 만남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 구원의 시작이 될지. 인화는 민호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걷는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낡은 연립주택 2층. 민호가 가리킨 집 앞에서 인화의 발걸음이 멈춘다. 엄마, 나왔어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온다. 윤서진.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단단하다. 민호야, 또 시장 갔다 왔니? 어머, 이분은. 인화는 서진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막힌다. 10년 전 아들 장례식 뒤편에서 울고 있던 그 젊은 여자. 그때 23이었던 그녀가 이제 30대가 되어 있다. 저는 장인아라고 합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떨어진다. 장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준호 씨 아버지시잖아요. 사진으로 봤어요. 장례식 때. 서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민호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느끼고 눈치를 본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아신데.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들어오세요. 좁지만, 집안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벽 한쪽에는 간병인 자격증과 민호의 그림들이 나란히 걸려 있다. 낡은 탁자 위에 서진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온다. 민호야, 숙제 먼저 하고 와. 네, 엄마. 민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둘만 남은 거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준호가 아들이 돌아가신 걸 알고도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진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르신을 봤을 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이 없다니요. 그냥 짧은 만남이었어요. 인화가 고개를 든다. 짧은 만남이라도 그 아이가 남긴 유일한 혈육을 낳으셨잖습니까?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면서도 시장에서 틈틈이 나무 피리를 만들었죠. 언젠가 자기만의 목공소를 차리고 싶다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장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인화의 손이 떨린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사고 나기 이틀 전 제게 피리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물려주라고. 서진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온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나무 피리 하나가 들어있다. 인화가 피리를 집어든다. 역시 J, H라는 표식.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장. 사랑하는 이에게. 준호는 사고 당일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일 끝나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인화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든다. 젊은 준호와 서진이 항구 앞에서 웃고 있다. 그 뒤로 공사 중인 건물이 보인다. 이 공사장이 사고가 난 곳입니까? 네. 남항 재개발 1차 공사였어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대요. 준호 씨 말고도 몇 명이 더. 인화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뒤편에 서 있는 한 남자. 젊은 정장 차림의 오만한 표정.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당시 건설업체 관계자였던 것 같은데. 인화의 눈빛이 변한다. 그 얼굴. 어제 시장에서 보았던 최강호와 너무나 닮았다. 그때 공사를 맡은 회사가 어딥니까? 대한건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 그러세요? 대한건설. 최강호. 인화가 중얼거린다. 10년 전 사건과 지금 시장을 위협하는 재개발이 한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 문득 민호의 방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선율. 민호는 아빠를 닮아서 손재주가 좋아요. 자꾸 나무 피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십니까? 또 잃을까 봐요. 준호 씨처럼. 그래서 절대 공사장이나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으려고요. 서진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인화가 천천히 입을 연다. 서진 씨, 저는 10년 전 제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손자를,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껏 잘 살아왔어요. 어르신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패라니요. 당신들은 제 가족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혼자서도 민호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지금껏 그래왔으니까. 서진의 목소리에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 타인에게 기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사람. 인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서진의 마음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래도 가끔 민호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민호가 좋아하면요.
인화는 집을 나서며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 작은 창문 너머로 민호가 피리를 불고 있다.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이제야 만난 손자.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진 여자. 인화는 결심한다. 이번에는 지켜내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10년 전 비극을 만든 사람이 다시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인화는 매일 아침 목공소 문을 열기 전 민호가 피리를 파는 시장 한 구석으로 간다. 멀리서 지켜본다. 민호가 손님들에게 피리를 보여주고 밝게 웃는 모습을.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 잃어버릴까봐. 인화의 작업대 위에는 반쯤 깎다 만 나무 조각이 놓여 있다. 민호를 위해 만들려던 피리. 하지만 대패를 잡을 때마다 손이 떨린다. 1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오른다. 준호야,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그게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공사장에서 걸려온 전화. 이것이 인화가 민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다. 사랑하면 잃는다는 두려움. 저녁 무렵 인화는 결국 민호를 찾아간다. 하지만 시장 한 구석, 민호의 돗자리는 비어 있다. 아줌마, 여기서 피리 팔던 아이 못 보셨습니까? 아, 그 꼬마. 아까 엄마가 데리러 왔던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인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서진의 집으로 달려간다. 2층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찬다. 배를 누른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다. 서진 씨, 민호야, 계십니까? 문이 조금 열리고 서진이 나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 민호는 괜찮습니까? 민호는 괜찮아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집에서 쉬게 했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인화가 멈칫한다. 무슨? 민호가 자꾸 어르신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언제 오시냐고 할아버지한테 피리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다가 또 다치면 어떡해요? 준호 씨처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는요, 어르신. 하루하루가 무서워요. 민호가 다칠까봐, 아플까봐, 어디 가버릴까봐. 그래서 전 민호를 제 곁에 두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고. 인화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서진 씨, 저는 민호를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준호 씨는 돌아가셨잖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서진이 입을 막는다.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걸 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인화는 고개를 숙인다. 아닙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제 아들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때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서진이 문을 닫으려 한다. 인화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래도 이것만은 전해주십시오. 인화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낸다. 안에는 반쯤 만들다 만 나무피리.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제 마음이 떨려서. 하지만 언젠가 민호가 완성해주길 바랍니다. 서진이 보자기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어르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인화가 돌아선다.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너무 외롭다. 서진은 문을 닫고 보자기를 풀어본다. 피리에 새겨진 글씨. 사랑하는 손자 민호에게. 엄마. 민호가 방에서 나온다. 얼굴에 열은 없다. 서진이 놀란다.
민호야, 넌 아프다며?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자꾸 할아버지 오지 말라고 할까봐. 민호야, 엄마는 왜 그래?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잖아. 나한테 피리도 만들어주시고, 나 구해주시고. 그래도 엄마는 나만 생각하는데 나는 엄마도 생각해. 엄마 혼자 너무 힘들어 보여. 할아버지 있으면 엄마도 좀 쉴 수 있잖아. 서진이 민호를 끌어안는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을 찌른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나 봐.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불빛. 10년 전 준호와 함께 서 있던 그 항구. 준호 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혼자 버티는 게 정말 민호를 위한 걸까요? 바람에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인화는 평소처럼 목공소 문을 연다. 작업대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할아버지. 민호가 서 있다. 그 뒤로 서진도 함께. 인화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민호야. 서진 씨. 서진이 고개를 숙인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용기라고. 민호가 인화에게 다가간다. 할아버지, 저 피리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인화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래, 우리 민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서진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르신, 저희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인화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단다. 세 사람이 작은 목공소 안에 함께 선다. 10년 만에 다시 이어진 가족의 온기.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른다. 이 따뜻한 순간을 깨뜨릴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장 입구,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선다. 차에서 내린 남자. 최강호. 그는 목공소를 향해 차갑게 웃는다. 일주일 후. 인화의 목공소에는 매일 저녁 민호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대패질을 배우고 나무를 고르고 조금씩 피리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민호. 서진도 퇴근 후 이곳에 들러 따뜻한 차를 내온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나무결을 따라서. 인화의 얼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날 오후 시장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야채 가게 주인 박 사장이 황급히 인화의 가게로 뛰어온다. 인화 형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건설업자들이 왔어요. 시장 재개발한다고. 한 달 안에 다 나가래요. 인화가 밖으로 나온다. 시장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남항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대한건설. 인화의 얼굴이 굳는다. 10년 전 아들을 잃게 만든 그 회사. 시장 중앙광장에는 이미 상인들이 모여 있다. 단상 위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다. 최강호. 40대 중반, 오만한 얼굴에 차가운 눈빛. 여러분, 저는 대한건설 최강호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요.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한 상인이 소리친다. 강호가 비웃듯 웃는다. 여기 보십시오. 이 시장이 얼마나 노후화되었는지.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최첨단 복합 쇼핑몰을 지을 겁니다. 우리는 30년, 40년을 여기서 장사했어요. 갑자기 나가라니. 보상금은 드립니다. 한 점포당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인화가 앞으로 나선다. 최 이사, 당신 10년 전에도 여기 있었소. 강호의 얼굴이 잠깐 굳는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남항 재개발 1차 공사. 그때 안전사고로 몇 명이 죽었소. 내 아들도 그중 하나였소. 시장이 조용해진다. 상인들이 모두 인화를 바라본다. 강호가 차갑게 웃는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안타까운 사고였죠. 하지만 그건 10년 전 일입니다. 저는 당시 신입 직원이었을 뿐이고요. 신입 직원이 현장 책임자였소? 인화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낸다. 10년 전 사고 기사. 그 옆에 작게 실린 사진 속의 젊은 강호의 모습. 당신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내 아들이 죽었소. 강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법원에서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회사는 보상금도 다 지급했고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시오? 그렇죠. 돈이면 다 됩니다. 지금처럼요. 강호가 손뼉을 친다. 뒤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나온다. 각자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나가시든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나가시든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협박이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미 시청 허가도 다 받았어요. 한 달 후면 이 시장은 사라집니다. 상인들이 술렁인다.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도 들린다. 그때 서진이 군중 사이를 뚫고 나온다. 민호의 손을 잡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잃는 거예요. 강호가 서진을 본다. 잠깐 눈빛이 흔들린다. 당신은 10년 전에도 당신은 이랬죠. 안전보다 돈이 먼저였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강호가 비웃는다. 아, 그때 그 여자. 장준호의 여자친구였나?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사십니까? 제 남편을 돌려주실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아빠를 돌려주실 수 있어요? 서진이 민호를 앞으로 민다. 민호가 무서운 듯 뒤로 물러선다. 강호가 민호를 본다. 순간 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지나간다. 죄책감? 아니면 짜증?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시죠. 사업은 사업입니다. 강호가 돌아서려는데 인화가 그의 팔을 잡는다. 당신은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소. 강호가 인화의 손을 뿌리친다. 노인네가 헛소리 말고 보상금이나 챙기시오.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강호와 그의 부하들이 떠난다. 시장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는다. 상인들이 하나둘 흩어진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는다. 인화는 그 자리에 서서 강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본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할아버지, 우리 어떡해요? 인화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괜찮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지킬 거야. 이번에는 꼭. 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묻는다. 어르신,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인화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다. 그날 밤, 인화는 혼자 목공소에 앉아 10년 전 신문 기사들을 다시 꺼내본다. 사고 기사, 보상금 기사, 그리고 작게 실린 한 줄. 현장 책임자 최강호, 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하지만 그 후속 기사는 없다. 사건은 묻혔다. 돈으로. 인화의 손이 떨린다. 준호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마.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분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진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사흘 후. 시장은 점점 어두워진다. 강호의 부하들이 매일같이 나타나 상인들을 압박한다.
보상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나둘 굴복하는 상인들이 생겨난다. 형님 미안해요. 저는 가족이 있어서. 박 사장이 인하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손에 든 계약서. 괜찮소. 나도 이해하오. 하지만 인화의 마음은 무겁다. 시간이 없다. 그날 저녁 인화는 오래된 상자를 뒤진다. 10년 전 아들의 유품들. 낡은 공구, 메모장, 그리고 한 장의 녹음 테이프. 이게 뭐였지? 테이프에 쓰여진 글씨. 준호의 목소리. 인화는 먼지 쌓인 녹음기를 꺼내 테이프를 넣는다. 재생 버튼을 누른다. 지직지직. 잡음이 흐르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저 준호입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인화의 손이 떨린다. 현장 상황이 이상해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래요. 최 선임이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다고. 공기를 맞춰야 한다고 계속 다그쳐요. 테이프에서 흐르는 아들의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그 떨림. 오늘 몇몇 인부들이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최 선임이 그랬어요. 시끄럽게 굴면 다 해고시키겠다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차피 이 동네 사람들은 입 다물게 할 수 있다고. 인화가 귀를 기울인다. 저는 내일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해요. 증거 사진도 찍어뒀어요. 아버지, 제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이 테이프와 사진들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서진이를 부탁드려요. 테이프가 끝난다. 인화는 상자를 다시 뒤진다. 사진을 찾는다. 낡은 봉투 속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나온다. 공사 현장, 무너진 안전난간, 그리고 최강호가 서류를 찍고 있는 모습. 이것이 증거였구나. 인화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펼친다. 10년 전 진실이 되살아난다. 다음 날 아침, 인화는 서진의 집으로 간다. 문을 두드린다. 어르신,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서진 씨 앉으시오.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소. 인화는 테이프와 사진들을 보여준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게 준호 씨가. 그날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소. 최강호가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거요. 서진의 손이 떨린다. 그러면 준호 씨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고하려고 했소. 그래서 당한 게 아닐까 싶소. 서진이 고개를 든다. 당했다고요? 사고가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소. 하지만 준호가 사고당한 건 신고하기로 한 바로 그날 아침이었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때 생각나요. 준호 씨가 전화로 그랬어요. 오늘 일 끝나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혹시 프로포즈인가 했는데 아마 신고 얘기를 하려 했을 거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데 최강호가. 서진이 사진을 다시 본다. 서류를 찢는 강호의 모습. 저도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서진이 눈을 감는다. 준호 씨 장례식 날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젊은 정장 차림이었는데. 최강호였소?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제게 봉투 하나를 줬어요. 위로금이라고. 그리고 말했어요. 무슨 말을? 서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아이가 있을 텐데 조용히 사는 게 좋다고. 협박이었군. 저는 무서웠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고. 그래서 입 다물고 살았어요. 서진이 얼굴을 감싼다. 인화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당신은 살아남아야 했고 민호를 지켜야 했소.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하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소. 그날 오후 인화와 서진은 옛 신문사 자료실을 찾아간다. 10년 전 기사를 다시 뒤진다. 사고 기사, 조사 기사, 그리고 묻힌 진실. 이것 보세요. 서진이 한 기사를 가리킨다. 작은 단신 기사. 남한 공사장 안전 담당자 교체. 최강호에서 다른 사람으로. 사고 나고 일주일 후였군요. 책임을 피한 거요. 그리고 회사는 그를 보호했소. 왜죠? 왜 회사가 그를 보호한 걸까요? 인화가 다른 기사를 펼친다. 대한건설 신규 프로젝트 낙찰. 시청과의 계약.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거요. 사고를 조용히 묻는 대신 새 프로젝트를 따낸 거지. 그럼 지금도 그렇소. 10년 전처럼 시청과 손잡고 시장을 없애려는 거요. 두 사람은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온다. 저녁 무렵 목공소로 돌아온다. 민호가 기다리고 있다. 할아버지, 엄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민호야? 강호 아저씨 부하들이 시장에서 난동 부렸어요. 박 아저씨 가게도 부쉈어요. 뭐라고? 세 사람이 시장으로 달려간다. 시장은 난장판이다. 깨진 유리, 엎어진 과일 상자. 박 사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형님, 저는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무리의 남자들이 웃으며 서 있다. 그 앞에 최강호. 아, 장 선생. 오셨군요. 잘 됐네요. 이 사람들한테도 전해주시죠. 조용히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강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다. 인화가 앞으로 나선다. 당신, 10년 전에도 이랬소.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했고 입 다물게 하려고 협박했소. 강호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헛소리요? 헛소리가 아니오. 인화가 사진과 테이프를 꺼낸다. 이게 뭔지 알겠소? 내 아들 장준호가 남긴 증거요. 당신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증거. 주변 상인들이 모여든다. 강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친다. 그건 10년 전 일이고 이미 끝난 사건이요. 끝나지 않았소.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받지 않았소. 그리고 지금 또. 인화가 말을 잇지 못한다. 가슴을 움켜쥔다. 어르신. 서진과 민호가 달려든다. 강호가 비웃는다. 늙은이가 흥분하지 마시오. 건강 상하니까. 강호와 그의 부하들이 떠난다. 인화는 서진의 품에 쓰러진다. 손에 쥔 사진과 테이프를 놓지 않은 채. 민호가 운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장 사람들이 구급차를 부른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 10년 전 잃었던 아들, 그리고 지금 지키려는 가족. 인화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온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민호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인화가 천천히 눈을 뜬다. 할아버지. 민호가 달려든다. 괜찮다, 민호야. 할아버지 안 죽어. 인화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어르신, 이제 그만하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서진이 애원하듯 말한다. 안 돼요. 이대로 물러서면 10년 전에도 지금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끝나는 거요. 하지만 서진 씨,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요. 강호 같은 사람이 계속 이기게 둘 수는 없소. 인화의 눈빛에 결기가 담겨 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몇몇 시장 상인들이 들어온다. 박 사장을 비롯해 56명. 형님 괜찮으시오? 박 사장. 형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약서 받고도 가게를 부쉈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보상금 받으면 조용히 보내준다더니 협박하고 난동 부리고. 야채 가게 주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형님, 저희 같이 싸웁시다. 이대로는 못 당해요. 인화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한다. 서진이 말린다. 어르신 안 돼요. 괜찮소. 해야 할 일이 있소. 며칠 후 인화는 퇴원한다. 목공소로 돌아온 그는 상인들을 모은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증거와 증인,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요. 증거는 있잖아요. 테이프하고 사진. 하지만 1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재개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서진이 묻는다. 인화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지금의 불법도 밝혀야 하오. 강호가 지금 하는 일도 분명 불법이 있을 거요. 어떻게요? 현장을 기록하는 거요. 협박, 난동, 불법 행위. 모두 영상으로 남기는 거요. 박 사장이 휴대폰을 꺼낸다. 요즘 폰으로 다 찍을 수 있지 않소? 좋소. 그리고 언론에 알려야 하오. 언론이 관심이나 가질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관심 갖게 만들어야지. 인화가 민호를 본다. 민호야, 내가 불던 피리. 아직 가지고 있니? 네, 할아버지. 그 피리가 열쇠가 될 거다. 일주일 후. 시장에서는 조용한 저항이 시작된다. 상인들은 강호의 부하들이 올 때마다 영상을 찍는다. 협박하는 장면, 물건을 부수는 장면, 욕설하는 장면. 동시에 인화는 10년 전 자료들을 정리한다. 신문기사, 준호의 테이프 사진들. 그리고 서진의 증언을 녹음한다. 그날이 왔다. 시청 앞 광장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재개발 사업 최종 승인을 위한 자리. 강호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 화려한 조감도,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이 사업으로 남항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 하지만 뒷좌석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다. 인화, 서진, 민호, 그리고 수십 명의 상인들. 질문 있으십니까? 시청 담당자가 묻는다. 인화가 일어선다. 질문이 있소. 단상 위 강호의 얼굴이 굳는다. 최 이사. 10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화가 앞으로 나간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2015년 남항 재개발 1차 공사. 당신이 현장 책임자였소.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서 5명이 죽었소. 그중 1명이 내 아들이었소.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그건 조사 끝난 사건이고 저는 조사가 제대로 됐소? 아니면 묻혔소? 인화가 테이프 녹음기를 꺼낸다. 재생 버튼을 누른다.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래요. 최 선임이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술렁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다. 이건 조작된. 조작이 아니오. 서진이 일어선다. 저는 장준호의 연인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예요. 사고 당일 준호 씨는 노동청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사고가 났죠. 그리고 최강호 씨는 저를 협박했어요. 입 다물고 살라고. 거짓말이요. 증거라도. 인화가 사진들을 펼친다. 서류를 찢는 강호의 모습. 무너진 안전난간. 이게 증거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박 사장이 휴대폰을 든다.
이것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부수는 영상입니다. 다른 상인들도 휴대폰을 든다. 여러 개의 영상이 재생된다. 협박, 난동, 폭력. 광장이 소란스러워진다. 기자들이 강호에게 마이크를 들이민다. 최 이사님, 사실입니까? 10년 전 사건에 대해 해명하시죠. 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말문이 막힌다. 그때 민호가 앞으로 나선다. 손에 나무 피리를 들고. 저는 장준호의 아들입니다.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빠를 죽였으니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빠가 만든 피리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만든 단 하나뿐인 피리. 이 피리에는 J, H라는 표식이 있어요. 장준호, 제 아빠. 민호가 피리를 입에 댄다. 맑고 슬픈 선율이 광장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피리 소리만이 흐른다. 10년 전 아빠가 이 피리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제 알아요. 진실을 숨기지 말라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피리 소리가 멈춘다. 광장은 고요하다. 기자들이 강호를 에워싼다. 시청 담당자들이 수군거린다. 강호가 단상을 내려오려 한다. 어디 가시오? 인화가 그의 앞을 막는다. 10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안 돼요. 강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 지시를 따라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소? 10년을 그렇게 살았소? 강호가 고개를 숙인다. 말이 없다. 경찰이 들어온다. 최강호 씨, 폭력교사 및 사업 방해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강호가 경찰에게 끌려간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하다. 광장에 박수 소리가 터진다. 상인들이 환호한다. 인화가 민호를 끌어안는다. 잘했다, 민호야. 내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호가 운다. 서진도 함께 끌어안는다. 세 사람이 함께 우는 모습을 카메라가 담는다. 그날 저녁 뉴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시민들의 용기가 불의를 이겼습니다. 남항시장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됩니다. 목공소에 모인 상인들이 환호한다. 형님, 해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인화가 창밖을 바라본다.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난다. 준호야, 이제 편히 쉬거라. 아빠가 약속 지켰다. 바람에 실려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6개월 후, 남항시장은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시청과 상인들은 새로운 협의안을 만들어냈다. 시장을 없애는 대신 보존하면서 현대화하는 방식.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도 방문객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강호는 10년 전 안전사고 은폐와 현재의 폭력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건설도 조사를 받는다. 돈으로 묻었던 진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른다. 오늘은 시장 재개장식 날. 현수막이 걸린다. 남항 전통시장 재개장.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단상 위에 인화가 선다. 60대 중반이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진다. 10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상처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6개월 전 손자를 만났고 함께 싸울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인화가 서진과 민호를 바라본다. 두 사람이 미소 짓는다. 우리가 배운 건 이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박수가 더 커진다. 이 시장은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고 기억이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유산이 되었습니다.
인화가 단상에서 내려온다. 민호가 달려와 안긴다.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우리 민호가 더 멋있지. 시장 중앙광장에는 작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나무로 만든 피리 모양. 그 아래 동판에 새겨진 글귀. 장준호를 비롯하여 2015년 남항재개발공사에서 희생된 5영혼을 기억하며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진이 조형물 앞에 꽃을 놓는다. 민호도 함께. 아빠, 드디어 아빠 이름이 여기 남았어요. 이제 다들 아빠를 기억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다. 준호 씨 감사해요. 민호를 남겨줘서. 그리고 저한테 용기를 가르쳐줘서. 서진이 눈물을 닦는다. 인화가 2사람 옆에 선다. 3사람이 조형물을 바라본다. 준호야, 내 아들은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그리고 서진 씨도 훌륭한 어머니야. 아빠가 못 본 걸 대신 봐줄게. 3사람이 손을 잡는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음악이 울려 퍼진다. 작은 밴드가 연주를 시작한다. 경쾌한 음악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민호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본다. 할아버지, 저도 피리 불어도 돼요? 물론이지. 내가 주인공인데. 민호가 품에서 피리를 꺼낸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새피리. 예전 피리보다 조금 더 크고 소리도 더 맑다. 민호가 피리를 분다. 맑고 희망찬 선율이 시장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아이들이 민호 주위로 모여든다. 나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요. 인화가 웃는다. 그래,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우리 시장에 피리 소리가 가득하게. 몇 달 후, 인화의 목공소는 작은 교실이 되었다.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이 찾아와 나무 피리 만드는 법을 배운다. 민호가 조수가 되어 아이들을 돕는다. 이렇게 깎아야 해. 천천히 나무결을 따라서. 민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친다. 서진은 간병인 일을 계속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인화가 민호를 돌봐주고 시장 사람들이 가족처럼 챙겨준다. 서진 씨, 오늘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가져가세요. 감사해요, 아줌마.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소? 이제 서진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 어느 저녁, 3사람이 항구를 바라보며 앉아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인다. 할아버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호가 묻는다. 처음으로 편하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다. 너를 닮았지. 손재주가 좋고 웃음이 많고 정의로운 아이였어. 인화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도요. 그래, 우리 민호. 넌 이미 훌륭한 아이야. 엄마는요? 엄마는 누구 닮았어요? 서진이 웃는다. 엄마는 너를 닮았지. 3사람이 함께 웃는다. 민호가 피리를 꺼내본다. 노을빛 바다 위로 피리 소리가 흘러간다. 어디선가 갈매기들이 날아온다. 피리 소리에 맞춰 날개를 펼친다. 새들도 좋아하나 봐요. 그럼 내 피리 소리는 마법 같으니까. 민호가 계속 피리를 분다. 선율이 하늘로 올라간다. 인화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준호야, 보고 있니?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너도 자랑스럽지?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봄바람. 서진이 인화의 손을 잡는다. 어르신 감사해요. 저희를 받아들여 주셔서. 나야말로 고맙소. 다시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민호의 피리 소리가 계속된다. 하늘 높이 새들이 날아간다. 자유롭게 바람을 가르며. 1년 후. 시장에는 이제 피리공방이라는 간판이 생겼다. 인화와 민호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공방.
관광객들이 찾아와 피리를 사고 만드는 법을 배운다. 서진은 간병인 일을 줄이고 공방을 돕는다. 회계도 보고 손님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피리 만들기 체험은 오후 3시부터입니다. 아, 여기 유명하다며? 뉴스에서 봤어요. 네, 1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된 곳이에요. 관광객들이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피리를 들고 환하게 웃는다. 공방 안에서는 인화가 아이들에게 대패질을 가르친다. 천천히 급하게 하면 다쳐. 민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학교에서 발표 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 하기로 했어요. 그래? 뭐라고 말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요. 자랑스럽구나. 저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족이.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작은 밥상이지만 따뜻하다. 오늘 손님이 많았네요. 주말이니까 그렇지. 민호야,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피리 가르쳐 달래요. 그래. 우리 민호가 인기 있구나. 가족의 일상. 평범하지만 소중한. 밤이 되면 인화는 작업대 앞에 앉는다. 새로운 피리를 만든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서진이 차를 내온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소. 이 일이 즐거워요. 행복해 보이세요. 민호 엄마도 그렇구나. 두 사람이 미소 짓는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이 반짝인다. 10년 전 어둠 속에 묻혔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빛으로 가득하다. 민호가 방에서 피리를 분다. 연습하는 소리. 조금 서툴지만 정성스럽다. 인화가 그 소리를 들으며 대패질을 계속한다. 준호야, 내 아들이 내 꿈을 이어가고 있어. 나무를 다루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 너도 기쁘지? 대답은 없지만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세월이 흘러도 남는 것들이 있다. 사랑, 기억, 그리고 진실. 10년 전 피리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대를 이어 전해진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진심. 남항시장의 피리 소리는 오늘도 울려 퍼진다. 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너 하늘 높이. 새들이 그 소리를 따라 날아간다. 자유롭게, 희망차게. 끝. 에필로그. 10년 후. 민호는 이제 청년이 되었다. 대학에서 목공예를 전공하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방을 운영한다. 인화는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매일 공방에 나와 손자와 함께 일한다. 서진은 공방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방문객들이 피리를 만들고 차를 마시며 쉬어가는 곳. 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진실과 정의를 지켜낸 곳. 세대를 이어 전통을 지키는 곳. 어느 날 한 여대생이 공방을 찾아온다. 저기요, 여기가 장준호 씨를 기리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민호가 대답한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10년 전 여기서 일어난 일을 꼭 기억하라고. 할머니도 당시 이 시장에서 일하셨대요. 그러셨군요. 할머니가 전해달래요. 장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었다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여대생이 조형물 앞에서 묵념한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간다. 인화가 창밖을 바라본다. 준호야, 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시장에서, 우리 가족 속에서. 피리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진다. 민호가 새로 완성한 피리를 시연한다. 맑고 깨끗한 소리. 새들이 날아온다. 바람이 분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된다.
세대에서 세대로, 진실에서 진실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진짜 끝.